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세미나는 원비트만 주세요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러한 세미나를 준비한 이유가 일단은 요새 모델들이 좀 많이 무거워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서 좀 그 비트 수를 좀 줄이는 그런 양자화를 통해서 LLM을 좀 경량화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비트만 있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애들 한 32비트 정도 쓰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줄이는 논문이 연구가 좀 있길래 이게 좀 재밌어 보여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LLM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사이즈가. 그래서 이러한 경향이 요새 계속 나타나고, 그리고 모델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뭐 성능이 더 괜찮아진다, 뭐 이러한 그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러한 경향 속에서 LLM이 자꾸만 커지니까 성능은 계속해서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이즈가 계속해서 커지니까 배포하기도 좀 어려워지고, 그리고 요새 맨날 LLM 하는데 저희가 정작 사용하기도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인퍼런스, 뭐 GPT-4 이런 것만 저희가 사용하는 경우에만 있고, 뭐 이런 거를 프로젝트에 사용하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어, 이러한 저희가 직면한 문제에서 이제 요새 성능을 좀 더 높이기보다는 그 사이즈를 좀 줄이는, 뭐 경량화를 시도하는 그런 연구가 여기서 좀 대두되고 있어서 이러한 뭐 경량화에 대한 여러 기법들이나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LLM 경량화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이 저 PFT가 있었고요. 그래서 PFT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일단은 전체 그 파인튜닝 모델을 파인튜닝해서 파인튜닝된 모델을 뭐 저장하거나 할 때 그게 원래 모델의 그 사이즈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 전체 파라미터를 다 조정하는 게 아니라 적은 파라미터의 수만 이제 조정을 해서 유사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런 PFT 방법론이 좀 있었고, 이런 PFT 방법 안에서도 이제 로라와 뭐 퀀타이제이션 뭐 이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라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아이큐 세미나에서도 다른 분이 이제 소개해 주셨던 방법이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좀 중점적으로 볼 거는 이번에 이 양자화 부분입니다. 일단 양자화 부분이 뭐냐면, 저도 이번에 하면서 좀 제대로 알게 된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가 모델을 사용할 때 모델의 파라미터가 그 플로팅 포인트 32비트를 일반적으로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냥 32비트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라마2 이 7B 모델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 7에다가 이제 10의 구승을 곱하고 거기다가 이제 4바이트를 곱하게 되니까 이제 꽤나 사이즈가 크게 되는 거죠, 이 7B의 경우에서도.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서도 뭐 RTX 4090으로도 뭐 어떻게 하면 또 돌릴 수 있다고 하는데 또 돌리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퀀타이제이션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퀀타이제이션에 대한 그런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 플로팅 포인트 32비트 FP32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표준의 그 부등소수점으로 표현되는 그런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일단 이걸로 다 표현이 되어 있을 텐데, 이걸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라마2 그게 이제 뭐 한 28GB가 돼버리는, 이렇게 너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단순하게 퀀타이제이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FP16과 이 BF16을 이용하는 건데, 각각이 이제 16비트를 사용한다 해서 FP16입니다. 일단 FP16을 먼저 보면은 일단은 지수부에 대해서 5비트만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FP32에서는 지수부에서 8비트를 사용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는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가 좀 많이 적다 보니까 오버플로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BF16이라는 건데, 이 BF16은 지수부는 그 FP32와 똑같이 8비트를 사용을 해서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는 그대로 가져가되 이 프리시전 좀 정밀도에서 3비트를 버려서
이런 정밀도는 좀 포기하는 방식이 이 BF16으로 표현하는 양자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만 해도 절반이 사라지는 거죠. 4바이트로 표현을 하던 게 2바이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다 보니까 그냥 FP32로 라마2 그 7B를 그 사이즈를 계산을 해보면 28GB인데 이렇게만 해도 14GB로 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그냥 이렇게 16비트로 줄였으니까 이거를 그냥 뭐 16비트 줄인 거는 뭐 8비트로 줄이고 4비트로 줄여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세상이 쉽지가 않은 것처럼 8비트로 그냥을 하게 되면 16비트로 그렇게 줄였을 때는 2바이트만 줄어드니까 그 사이즈는 절반으로 줄어들되 그 성능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줄여서 뭐 8비트, 뭐 1바이트죠. 8비트만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그 성능 측면에서 좀 그런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기존 방법처럼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8비트 양자화 방법이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제로 포인트와 그리고 절대 최대값 퀀타이제이션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로 포인트 퀀타이제이션을 먼저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약간 민맥스 스케일링 하는 것과 방식은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은 유사하고 일단 최대값을 127, 뭐 최소값을 마이너스 127로 일단 대응시키고 그걸 평균을 이제 0으로 매칭시켜서 그 표현하는 방식이 제로 포인트 퀀타이제이션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127 마이너스 127이니까 8비트로 그 인티저 형식의 정수 형식의 8비트로 이 파라미터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게 이제 8비트 양자 방법 중에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절대 최대값 퀀타이제이션 방법인데 얘도 그렇게 크게 복잡하진 않은데 일단은 저 가중치 값에서 가장 그 최대값을 하나 골라요. 여기 이 그림에서 이제 5.4가 될 텐데 5.4를 먼저 구한 다음에 이 5.4로 나누고 127을 곱했던 것 같은데 나와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때 사용을 할 때 그냥 그렇게 두 번 하는 것보다는 그냥 퀀타이제이션 팩터 뭐 알파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그냥 하나 설정을 해둬서 여기다가 이제 127에다가 미리 5.4를 나눠 놓고 그러면 이제 23.5 값이 되는데 얘를 이제 가중치 값에다가 곱한 다음에 곱하면 일단은 소수점으로 나오겠죠. 각 숫자가. 그래서 걔네들을 반올림해서 정수 형식으로 나타내서 그 인티저로 약간 8비트로 표현하는 게 이 방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의 특징 중 또 하나가 저 퀀타이제이션 팩터 알파만 있으면은 디퀀타이제이션이 또 가능해서 이런 게 좀 특징인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이 방식의 약간 변형으로 이제 최대값이 아니라 평균값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평균값을 사용을 하면은 좀 더 가중치의 분포를 잘 보존할 수도 있고 정보 손실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고 해서 이 방식을 제가 좀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연구에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앞에서 일단은 모델 경량화가 뭔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퀀타이제이션이 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퀀타이제이션은 지금까지는 약간 8비트까지만 줄였잖아요. 근데 이제 소개해드릴 연구에서는 LLM을 그냥 가중치를 1비트만 써서 숫자 2개로만 양자화한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진짜 1비트만 썼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이 연구가 소개해준 거는 이제 1비트로만 양자하는 그런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소개했고, 그래서 뭐 얘네가 이 연구가 이제 말을 하는 게 뭐 1비트만 썼는데 다른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이라고 일단은 그러니까 모델을 일단 학습을 시켜놓고 결과 가중치에 대해서 마지막에만 퀀타이제이션 하는 건데 이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보다 자기네들 모델이 좋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소개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소개한 비트넷의 구조를 간략히 살펴보면은 일단 기존 모델에서 리니어한 연산들의 그런 속하는 부분들을
비트 리니얼 구조로 얘네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고, 이 비트 리니얼 구조를 살펴보면은 일단 가중치가 1비트로 이제 하나의 비트로만 이제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인풋이 레이어넘을 거쳐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지나서 그 값이 나올 때 그 값에 대해서도 한번 퀀타이제이션을 거칩니다. 그래서 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단 이 왼쪽에 있는 게 가중치에 대한 건데, 이 가중치 값의 이제 평균을 구해서 그걸 빼므로써 일단 평균을 0으로 맞춰주고 0보다 크냐 작냐로만 이제 -1과 1로만 이제 다 양자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산화를 시켜주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x 값은 인풋 값이 들어올 때 그 액티베이션 펑션 값 그 나온 액티베이션 펑션이 나온 그 값도 양자어를 하는 건데, 이때는 원비트로 양자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 정밀도를 좀 살리기 위해서 8비트로 퀀타이제이션을 하는데, 이때 앞에서 말씀드린 저 절대 최대값 양자어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일단 앞에서 봤듯이 가중치 값이나 뭐 액티베이션 펑션 값 나온 값 모두 이제 이산화된 값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습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도 좀 모호하고 해서 좀 찾아봤었는데, 그런 방법에 이제 저 ST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ST 방법은 비트넷이 이제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 모델에 속하는데, 여기 이 모델이 학습될 때 사용되는 방법 같습니다. 근데 그럼 이제 또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 모델과 저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 모델이 뭐냐 라고 한다면, 이제 앞에서 먼저 간단히 말을 해놨었는데, 저 PTQ에 대한 거는 일단은 그 먼저 뭐 플로팅 포인트로 학습이 된 모델을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값 가중치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한번 퀀타이제이션을 한 번만 이제 시켜주고 이제 그걸로 이제 사용하는 거고, QAT 이 모델에 속하는 이 방법은 학습을 진행하는 동안에 이제 인퍼런스 시에 우리가 어떻게 양자화해서 사용을 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학습할 때 먼저 최적화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할 때 가중치와 이제 그런 것들을 양자화하면서 학습을 되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비트넷이 어떻게 학습이 되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된다고 하는데, 저도 정확히는 몰라서 좀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QAT 모델이 학습될 때 일단은 저 위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일단은 양자를 먼저 시키고, 그렇게 양자화된 그 양자화된 가중치 안에서 여기서 먼저 그레디언트를 구합니다. 근데 이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럼 이 그레디언트는 이제 소수점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를 반영을 할 때 어떻게 반영을 하냐면, 저 위에 있는 그래프는 아무래도 양자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산되어 있죠. 연속적인 그래프가 아니다 보니까 미분이 좀 불가능한데, 쟤네를 그냥 아래처럼 좀 스트레이트하게 펼친다 그래서 스트레이트 스루 그 에스티메이터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펼쳐서 좀 개념적으로 말하면은 저 이산화된 함수의 기울기를 그냥 원래는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뭐 몇이라고 말할 수는 좀 애매하겠지만 그걸 그냥 1이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저 그레디언트를 그대로 흘려주는 것이 ST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그레디언트를 흘렸고, 그래서 그거를 ST를 거쳐서 그대로 가져왔고, 걔네 그 그레디언트는 양자화된 가중치가 아니라 양자화되기 전의 가중치에 반영을 해주는 방식으로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비트넷에 대한 원비트만 사용하는 비트넷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네. 근데 얘네도 이제 비트 하나로는 좀 부족했다는 걸 좀 깨달았나 봅니다. 그래서 원비트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1.58비트 좀 애매하죠. 1.58비트만 사용했다고 하는데, 왜 1.58비트로 사용한 LLM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좀 개량을 했다라고 말을 하냐면, 이번에 원래는 이제 비트넷에서는 -1과 1만 사용을 했다면 이번에 0까지 사용을 해서 숫자 3개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그 2의 3값을 하면 1.58 뭐 xxx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58비트를 우리는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2비트를 썼겠죠. 그래서 이 1.58비트 그 앞에서 말한 1비트를 사용한 비트넷에서 좀 개선된 연구인데, 그래서 이 1.58비트 넷이 좀 가지는 그런 강점은 앞에서 봤던 그 마이너스 1과 1로만 이제 표현을 했던 모델 가중치에 비해서 0을 좀 끼워 넣으니까 좀 필터링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생겨서 이제 그러한 연유로 LLM의 성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다고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뭐 1.58뿐만 아니라 원비트 구조에 대한 좀 이점인 것 같은데, 일단은 LLM 모델이 돌아갈 때 가장 많은 코스트를 발생시키는 구간 중에 하나가 행렬곱 연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행렬곱 연산에는 그 플로팅 포인트가 먼저 다 곱해지고 그게 다 덧셈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과 0과 1로만 가중치의 행렬을 그냥 구성하게 되면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인데, 그렇게 되면 그냥 인풋 x로 들어온 값을 그냥 덧셈 연산만 하게 되는 거죠. 뭐 덧셈 뺄셈 연산만. 왜냐면 1이나 마이너스 아니면 0밖에 없으니까 따로 곱해줘야 되는 그런 연산이 모두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LLM 뭐 그런 큰 모델이 많은 코스트를 발생시키는 행렬급 연산에서 그 플로팅 포인트를 곱셈하는 그런 과정을 좀 생략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리고 이 1.58비트 넷도 앞에서 1비트 넷 했던 것처럼 그 액티베이션 펑션 값 나온 값도 그 양자어를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저 값도 사실상 정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와 그 정수끼리의 덧셈만 이루어지게 되니까 더 그 비용적에서 그 효율적에서 효율적이죠. 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1비트넷이랑 좀 다른 점인데, 1.58비트는 마이너스 0, 1만 사용하다 보니까 이 가중치 값을 양자화할 때 살짝 다른 느낌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평균을 빼준 다음에 평균은 0으로 맞춰서 0보다 크냐 작냐로 이산을 시켜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아까 잠깐 언급해드린 절대 그 평균값 퀀타이제이션을 사용을 해서 먼저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스케일링을 한번 해주고 그 값이 마이너스 1이냐 0이냐 1 뭐 이 세 값 중에 가장 가까운 값으로 양자어를 해주는 형식으로 이 가중치 값을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거 해주는 함수가 이 라운드 클립 함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특징은 원비트넷이랑 거의 다 유사한데, 한 가지 다른 점은 그 뭐 마지막에 액티베이션 함수 값을 양자화할 때 뭐 원비트넷에서는 뭐 0에서 뭐 다른 값으로 먼저 범위를 제한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좀 다른 형식으로 범위를 제한을 해줬는데, 그 이유는 뭐 시스템적으로 좀 더 통일성이 있고 뭐 근데 그렇게 해도 별로 성능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사소한 부분만 다르고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이거, 그리고 다른 점은 모두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58비트 넷을 사용을 하면은 뭐 저 라마 모델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뭐 메모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고 뭐 3.5배 뭐 이렇게 더 높다고 하죠. 레이턴시 부분에서도 효율적이고, 퍼플렉시티가 이제 LLM 모델을 평가할 때 그 뒤에 나올 그 단어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 뒤에 나올 단어가 뭐가 나올지 얼마나 혼란스러운가에 대한 그런 지표인데, 이런 지표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지표인데 이런 지표도 낮고, 그래서 뭐 더 빠르고 뭐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뭐 우리 모델 좋다, 이런 걸로 모델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끝나면서 이제 간단하게 말을 했던 게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는 방법이 있대요. 저 방법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는데, 저게 이제 LLM을 좀 더 사용을 할 때 코스트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저 방법의 단점이 메모리 측면에서 좀 크대요. 근데 그런 단점을 이제 1.58비트를 사용을 하면 경량화를 통해서 잘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두 번째 해당하는 기대 효과는
아무래도 메모리 측면에서 우리가 효율적이니까 문장의 길이도 괜찮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는 곱셈 연산이 없으니까 CPU 친화적이다. 그래서 작은 장치에서도 들어간다. 이런 기대 효과를 말하면서 연구가 끝이 났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